비즈니 스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가 포화 속에 휩싸였을 당시 지구 반대편의 한 민족이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자국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4,500명에 달하는 젊은 병력을 대한민국 전선으로 파병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시대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돌궐턱과 고구려가 형제의 맹약을 체결했던 역사적 유대가 13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는 숭고한 피해 약속이었습니다. 칸 카르데시 캔커디지, 피로 맺어진 형제의 서약. 이제 시간이 흘러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역사가 확증한 불멸의 혈맹. 그 감동적인 서사를 지금부터 펼쳐보입니다. 저는 통옥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에르한 데미르 교수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안정된 교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인 차나칼레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결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미쳤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려는가? 저 역시 확신은 없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무언가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귀향 첫날, 저는 페리가판에서 다르다넬스 해협을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그 짧은 여정 중에 한 노인이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료 인력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동안 간호사 한 명이 긴급 응급처치를 시작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생명인 상황에서 우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이 신속히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페리가 간신히 부두에 정박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후에 조카인 엘라 투란 박사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지만 그 노인은 결국 생명을 건졌으나 영구적인 심장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엘라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이런 일은 매일 발생합니다. 우리는 응급 환자의 40%를 단지 이 해협을 건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그분의 오래된 분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 무스타파 데미르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튀르키예의 영웅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0년 전인 2009년에 영면하셨지만 그분의 군모와 함께 보존된 훈장, 빛바랜 사진들이 그 격렬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묵묵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현저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 이스탄불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주했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해협 건너편 유럽 쪽의 갈리폴리와 아시아 쪽의 랍세키 사이의 단절은 단순한 지리적 분리를 넘어서 삶의 질 격차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너편 해안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은 이토록 먼 세상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왜 안정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되돌아왔을까? 그날 밤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 심오한 질문의 답을 저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운명은 저에게 예기치 않은 방향을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마리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오래된 일기장 속에 고이 숨겨져 있었죠. 70년 전 한국의 땅에서 피를 흘리며 형제의 의무를 다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터키어와 서툰 한국어 문구들이 뒤섞여 있는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저는 처음 접하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금양장리 코누리 전투에서 우리 대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으나 나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바로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1950년 11월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 여단은 금양장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격렬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그 처절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군은 병사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부대장의 지휘 아래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며 퇴각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엄호했다. 나는 부상당한 한국 병사 한 명을 등에 업고 3km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그는 내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영원한 형제에게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제 어린 시절에 종종 들려주셨던 고대 이야기에 대한 단서들이 그 일기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준호에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세기 돌궐 제국과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에 맞서 함께 싸웠던 이야기였다. 그가 놀라워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1500년 전에도 서로를 도왔다니 이 얼마나 운명적입니까?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알타이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튀르키예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 즉 같은 알타이 언어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는 가난했다. 그러나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국내에서는 왜 타국의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다.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내 마지막 소망은 언젠가 한국과 튀르키예가 다시 손을 맞잡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날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후손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지던 그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에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튀르키예 정부와 한국건설 컨소시엄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정식 명칭 1915 갈리폴리 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가 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저는 뉴스 앵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다리가 마침내 현실화되는 순간,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니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주체는 튀르키예의 다이림 인시아트와 대한민국의 SK 에코플랜트, 디얼리엔드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유로, 공사기간 약 4년이라는 숫자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정신은 이미 다른 사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나칼레 시내의 한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대교 건설 소식으로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기는군. 우리 아들도 이제 이스탄불로 가지 않아도 되겠어. 페리를 기다리느라 가게 문을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겠네. 우리 어머니가 해협 건너편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제 안심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협에 갇혀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대교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팀과의 첫 만남이었죠. 토목공학 교수였던 제 전문 지식이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자원봉사를 제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르한 데미르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한 이는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지혁입니다.
SK 에코플랜트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아이가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마저 페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라 투란 박사가 근무하는 동안에만 수십 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삼촌,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 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이 다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병원을 나선 후 저는 갈리폴리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랍세키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만 매일 페리로 통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세 제이다 아킨 학생이 말했습니다. 악천 후에는 배가 아예 운행을 하지 않으니 결석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예 진학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양쪽 학교 간의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어도 단 30분 거리가 하루 일정을 모두 잡아먹습니다. 다리가 건설되면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역 어시장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해온 아흐멧 베이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페리를 타고 이스탄불로 운송하려면 최소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품질이 떨어져 가격도 하락하지요. 포장에 얼음을 덧대어야 하니 물류 비용도 상승하고요. 농부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더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해협을 건너는 동안 신선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우리 차나칼레 토마토는 튀르키예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지만 해협 건너편에서는 그 맛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모두 손상되니까요. 지역 노인회관에서 만난 80대 이즘의 노젠 어르신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평생 이 다리가 생길 날만을 기다렸네. 내 아버지도 그 꿈을 품고 돌아가셨지.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저 다리를 볼 수 있을까? 반면 젊은 세대들의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다리가 생기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더 많은 직업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해협 건너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통근이 불가능해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페리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그 중에는 병원 진료 예약이 있던 노인과 중요한 면접에 참석하려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항만 직원의 말에 절망적인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교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 때로는 생명까지도 연결하는 필수적인 생명선이라는 것을. 저는 강지혁 엔지니어와 한국팀이 직면한 기술적 난관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도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 건설은 곧 세계적인 기술적 도전을 상징하며 두 문화의 진정한 협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터였으니까요. 2019년 11월 공식적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국제적인 분위기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튀르키예 현지 노동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국제연합원 같았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미묘한 서먹함이 존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케이블 설치는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강지혁 엔지니어가 영어로 설명하면 통역사가 터키어로 번역했지만 미묘한 전문적 뉘앙스는 종종 소실되었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방식으로는 이렇게 시행합니다만 현지 기술자들의 제안이 있을 때 한국 팀은 경청했지만 때때로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기에 두 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적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시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강지혁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자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르한 교수님, 이것을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연구된 돌궐 고구려 동맹에 관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고대 돌궐 문자와 한국의 고대 유물 사진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두 문화의 문양과 상징들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튀르키예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강 엔지니어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며 격조사와 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프로젝트 로고 디자인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또 다른 연결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태극 문양과 튀르키예의 고대 투르크 문양을 비교해보니 원형과 회전, 대칭의 개념이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1000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처럼 보이는군요. 튀르키예인 디자이너가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작업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시켰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심화되었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한국 요리와 튀르키예 요리를 번갈아 가며 만들어 나누는 저녁 모임은 이제 주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교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기술적 난관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저 지질과 강한 해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해저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혁 엔지니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단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기초 공법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정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일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지역 어부들의 깊은 지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해협을 누비며 생활해온 그들은 해류의 패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흐멧 베이 어르신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이 해협에서 조업하셨습니다. 해류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날 아흐멧 베이 어르신과 그의 동료 어부들이 프로젝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직접 그려온 해류 지도는 최신 컴퓨터 모델링 결과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봄철에는 이 방향으로 해류가 강하게 흐르고 겨울에는 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은 항상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다소 의구심을 품었으나 실제 측정 데이터와 비교해본 결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현지 지식의 가치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금 김과도 같습니다. 강지혁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설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겠습니다. 아흐멧 베이 어르신의 얼굴에 깊은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전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평생 경험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기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교류와 지역 지식의 통합으로 첫 번째 난관을 극복했으나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강력한 힘과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이 지닌 전례 없는 기술적 복잡성은 모든 팀원의 지혜와 인내심을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저 단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탑 기초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입니다. 설계 회의실에 펼쳐진 해저 지질도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일은 평온한 날씨와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다르다넬스 해협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70km의 강풍이 1년 중 121일 이상 분다고요?
한국팀의 바람 역학 전문가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저 지진의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학 측의 제안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곧 30명의 공학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그들의 신선한 시각은 종종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과 서울대학교까지 협력에 동참하면서 프로젝트는 명실상부한 국제교육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국제화상회의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이스탄불, 그리고 현장을 연결하는 실시간 협력체계는 주경관 케이블 장력 계산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문화 간의 상이한 작업 방식은 오히려 장점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팀의 치밀한 계획성과 튀르키예 팀의 유연한 현장 적응력이 결합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건설부 장관이 현장 방문 중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적 도전 중에서도 가장 큰 시험대는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경관 케이블 설치와 바다 위 2000m를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은 모든 이론과 계산, 그리고 두 나라 협력의 진정성이 실제로 증명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터였습니다. 그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70년 전 절망적인 전투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또 하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의 비밀 칸막이에 숨겨져 있던 가족 사진 표지의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전에 발견했던 일기와는 다르게 이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대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탄약은 거의 소진되었고 식량도 부족해져 간다. 모두의 눈에서 절망이 엿보인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시험받는 때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한국어로 적힌 문장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우들에게 배웠던 표현들이었습니다. 눈이 와도 함께, 비가 와도 함께. 그 아래에는 터키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한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할아버지의 철학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킨 것이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이다. 금양장리 전투에서 튀르키예군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던 과정은 마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난관과 유사했습니다. 우리는 적의 화력에 맞설 충분한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야간에 각 병사가 여러 개의 횃불을 들고 산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속은 적은 포위를 풀고 후퇴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최선이다. 그리고 제 가슴을 울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 일기장 사이에서 빛바랜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튀르키예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매여. 물이 깊다 하되 바다 밑이 있나니?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한국 병사 이준호가 선물한 손수건으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고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바닥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극복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날 밤 저는 즉시 강지혁 엔지니어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엔지니어님, 방금 할아버지의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리는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저와 강지혁 엔지니어는 현재 직면한 기술적 문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 해결책.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강 엔지니어가 주 경관 설계도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설계를 재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과도한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자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횃불 전략처럼 우리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 말에 강 엔지니어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기술팀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우리는 대담한 설계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영감을 얻은 창의적인 접근법은 점차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해법입니다. 주 설계자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낡은 군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심오한 지혜가 7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불가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의 힘을 모아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협력과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전체 프로젝트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강지혁 엔지니어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혁신적인 재정 및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정석대로만 사고했다는 것입니다. 강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지적했습니다. 주탑 기초 공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었던 거죠. 저는 해협의 강력한 해류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흐멧베이 어르신의 해류 지도를 정밀하게 활용하여 케이슨 설치 시 해류의 자연적인 힘을 이용한다면 대형 크레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군요. 강지혁 엔지니어의 눈이 다시금 반짝였습니다. 재정적 해결책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강 엔지니어의 제안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에 접촉했고 그들은 사업비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적 가치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K슈어 대표의 이 말에 우리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흐멧베이 어르신을 비롯한 어부들이 정기적으로 해류 정보를 제공했으며 숙련된 현지 건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어선들을 작업 보조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어업 조합장이 자신들의 소형 어선 30척을 작업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의 기술과 지식이 결합된 주 경관 설치 방법의 혁신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리프팅 방식 대신 해류와 바람의 패턴을 정밀하게 고려한 플로팅 슬라이딩 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작업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구조 엔지니어가 자신감을 드러내며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대학의 지진공학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진 설계 보강 또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내진 시스템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제 표준보다 더 높은 안전 계수를 제공했습니다. 이 설계라면 진도 8, 5의 강력한 지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정부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통화 이후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고 행정적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기술 이전 및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튀르키예 엔지니어들을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튀르키예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건설회사 대표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28세 토목 기사 옥한 겐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기술은 저의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의 논조 또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았던 보도들이 이제는 다르다넬스의 기적,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약과 같은 희망적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투어라는 관광 상품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특별 전망대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관람하기 위해 차나칼레를 방문했습니다. 다리 공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비수기에도 객실이 가득 찹니다. 지역 호텔 매니저가 기뻐했습니다. 차나칼레 대학교에서는 다리 효과 연구 동아리가 결성되었고 공학, 경제학, 사회학 전공 학생들이 대교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이 처음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70명이 넘습니다. 동아리 회장 아셀 카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주 현장 답사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다리 완공 후의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리가 생기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이스탄불로 당일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역 올리브 제품 온라인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세 기업가 지망생 데니즈 에르데니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탑 완성 기념 의식은 그동안의 고난과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높이 318m의 거대한 주탑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역 학생들이 특별히 초청되었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순간 그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바다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내가 살아생전에 다리를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주탑을 함께 봤습니다. 16세 소녀 레즈기 빌긴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다리 서포터즈 결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150명의 주민들이 모여 건설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세르칸 이을마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게 될 테니까요. 주탑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주경관 케이블 설치가 시작되면서 프로젝트는 이제 가장 극적인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노일주 경관을 준비하는 작업은 곧 두 대륙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케이블 설치와 주경관 연결 작업이 시작되려는 순간, 바다는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하듯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완벽합니다. 풍속 초속 2m 이하, 파고 0. 5m.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기상 책임자의 보고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거대한 해상 크레인들이 지정된 위치에 자리 잡았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m 주 경관을 연결하는 작업은 세계 교량 건설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팀, 준비 상태 보고해 주십시오. 무전기를 통해 강지혁 엔지니어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팀 알파, 준비 완료. 팀 베타, 준비 완료. 케이블 팀, 준비 완료. 한 팀씩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와 강지혁 엔지니어는 지휘 보트지보트에서 전체 작업을 세밀하게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강 엔지니어가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바다 위 2000m의 공간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해안가에 집결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은 몇 척의 관람선은 안전 거리를 유지한 채
현장 주변을 서서히 돌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해질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교량 세그먼트가 중앙을 향해 매우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기에 모든 움직임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좌측 세그먼트 5, 1도 조정 필요합니다. 레이저 측정 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미세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작업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바다 위 공중에서 두 세그먼트가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20m 남았습니다. 15m, 10m. 마침내 두 세그먼트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로 좁혀졌을 때 모든 이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종 연결을 위한 특수 체결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맞물림 시작 30%, 50%, 80% 완료. 새벽 3시 14분 두 대륙이 물리적으로 처음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울려 퍼진 연결 완료. 소식에 해안가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르한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강지혁 엔지니어와 저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흐멧베이 어르신의 어선이 지휘보트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평생 바다로 갈라진 두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소. 고맙네, 젊은이들. 연결 작업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체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완공 일정이 원래 계획했던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사실은 공사 시작부터 이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중대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팀의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대교 주변으로는 이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고 양쪽 도시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갈리폴리에서 랍세키 대학으로 매일 통학할 수 있어요. 대학 입학을 앞둔 19세 학생 베르크 칸이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개통을 몇 달 앞둔 시점,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1915 갈리폴리 다리는 이제 단순한 교량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상징이자 두 나라 우정의 기념비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강지혁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세상에 그 웅장한 첫모습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순간뿐입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정상들이 참석할 개통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튀르키예의 중요한 역사적 승전일인 갈리폴리 전투 기념일에 맞춰 1915 갈리폴리 다리의 성대한 개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교 진입로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국기로 장식되었고 거대한 환영 아치에는 두 대륙 한 다리 형제의 힘이라는 문구가 터키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건축물의 완공이 아니라 두 형제 국가의 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의 개회사로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공화국 100주년인 2023년을 앞당겨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2023m의 주 경관 길이가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탑 높이 318m는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진 3월 18일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고대부터 이어온 두 민족의 형제의 상징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의 말에 모인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 또한 감동적인 연설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형제 국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70년 전 튀르키예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피가 오늘 이 대교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통식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특별 헌정식이었습니다. 생존해 계신 15명의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이 명예 손님으로 초청되어 앞자리에 착석하셨고 그분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기립박수가 이어 페리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해협횡단 시간이 이제는 단 6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숫자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해협을 건너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35세 톨가 일마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죠.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놀라웠습니다. 연간 4억 1,500만 유로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수원의 사과가 이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스탄불 시장에 도착합니다. 지역 농부 이즈멧 오젠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되니 가격도 30% 더 높게 받고 있어요. 양쪽 도시 대학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갈리폴리와 랍세키 대학은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이제 양쪽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갈리폴리 캠퍼스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랍세키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2배로 좋은 교육 기회를 얻은 셈이죠.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딜라라 카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젊은이들의 고향 복귀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이제는 고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하칸 오잔이 설명했습니다. 대교 덕분에 물류와 인적자원 모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업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교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주말마다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다리 전망대와 역사관은 항상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호텔 예약률이 연중 80%를 초과합니다. 예전에는 성수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호텔 매니저가 기뻐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유통 시스템도 완전히 혁신되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고급 올리브 오일, 와인 등이 당일 배송 체계로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제품의 가치와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어느 날 강지혁 엔지니어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르한 씨,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두 대륙을 잇는 꿈을 이미 실현했는데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의 협력으로 이스탄불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양국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형제 국가 간의 유대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모가 전시된 코너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군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한국 병사에게 받았던 손수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함께 건설한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두 개의 거대한 주탑이 마치 유럽과 아시아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두 대륙을 물리적으로 연결한 것을 넘어 오래된 역사적 유대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확인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형제의 숭고한 가치를 물려주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나칼레의 이야기는 새로운 번영의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이로운 시작의 근원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할아버지의 고결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위한 헌신이 7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다시 형제애라는 결실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신 소감이 어떠하신가요?
이 다리는 단순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굳건히 잇는 교량이었습니다. 에르한 데미르 교수의 말처럼 1915 갈리폴리 다리는 물리적 연결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 전쟁에서 흘린 고귀한 피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아름다운 국제 협력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형제애의 깊이와 영속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는 현재 어떤 종류의 다리가 필요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헌신적인 다리 역할을 해줄 수는 없을까요?